네, 첫 번째 학생은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활동 우수형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장래 희망은 IoT 신호 처리 전문가고요. 좌우명은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는 가지 않습니다. 입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네. 저희 아이는 공학도를 꿈꾸는 고3 자연계 학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3 수험생을 둔 우리 또 어머님께서 요즘 많이 바쁘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머니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이 대화 나누고요. 또 최대한 아이 눈높이에서 얘기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지치지 않게 간식이나 비타민 챙기면서 건강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덕분에 아마 우리 또 학생이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전문가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에 대해 어떤 키워드를 선택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볼게요. 첫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탐구 능력, 적극성, 성실성 등의 키워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백승환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예, 우리 학생의 키워드는 이제 첫 번째가 성실성, 두 번째가 전공 적합성, 세 번째는 수능 준비라고 키워드를 봤습니다. 먼저 이제 1순위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 생활 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뭐 수업 태도라든가 그리고 학교 활동 내에서 굉장히 성실하게 활동한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전공 적합성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학생이 이제 일관적으로 이제 IoT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던 부분들이 아주 상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굉장히 잘해왔다는 것이 좀 두드러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능 준비입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최저학력기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 보이긴 하지만 앞으로 정시까지 바라본다면 수능 준비도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형준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이제 적극성 그리고 진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의 학생부를 제가 읽어보면서 참 준비를 잘해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부 여기저기에 앞자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는데 여러 선생님께서 앞자리에 앉아서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라는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해왔는데 여기에 또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다양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또 성실하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공통된 평가를 통해서 우리 학생이 또 문이과적 소양을 두루 갖춘 인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세 가지를 키워드로 제시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살펴볼게요.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활동 우수형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영준 선생님 80점, 백승환 선생님 9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볼게요.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3.2등급, 수학 2.2등급, 영어 2.8등급, 과학 2.62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71등급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3등급에서 4등급, 3등급으로 등락 후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3등급에서 2등급, 1.5등급에서 2등급, 2.5등급으로 역시 등락을 보이고 있고 영어도 1등급에서 4등급,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역시 등락입니다.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점수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1등급, 수학 가형 1등급, 영어 2등급, 한국사 3등급, 물리원 3등급, 지구과학 2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1.5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요. 국어는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1등급을 유지하고 있고 영어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9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 먼저 제가 90점을 좀 점수 높게 줬죠. 이거는 이제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도 같이 이제 평가를 해서 좀 높게 좀 평가를 했습니다. 네. 내신 이제 교과별 성적 추이를 보게 되면요. 먼저 학기별로 보게 되면은 1학년 1학기 때 2.42, 3.13, 그리고 2.87, 2.63, 2.5등급으로
1학년 2학기에 등급이 조금 하락한 걸 외에는 등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수학, 과학 성적을 살펴보면은요, 수학은 평균 2.2등급으로 이제 교과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 1학기까지 성적 향상이 조금 좀 떨어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아직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우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학 성적의 경우에는 2.62등급 평균 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학년별로 보게 되면 1학년 때는 2.6등급에서 2.75등급, 3학년 때는 다시 2.5등급으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성적, 과학과 관련된 공부에서는 아마 과목별로 편차가 좀 상당히 좀 큰 편이 아닌가 생각을 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궁금한 점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일반 고등학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신 성적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작년 성적이라든가 기존 성적의 입시 결과를 보게 될 경우에는 내신 성적으로만 따진다면 상당히 불리한 면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 자체가 내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과 부분도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잘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 올해부터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면접형과 학교활동 우수자전형 두 개의 전형이 있는데 면접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없고요. 그리고 학교활동 우수자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룹이 작년하고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신 성적이 예년에 비해서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충분히 비교과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예, 우리 학생이 이제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이제 우리 학생이 모의고사 특징을 보게 되면은 6월 달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국수탐 3개 영역을 100분위를 보게 되면 280.5로 해갖고 상위 약 3.2% 수준입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속하는 점수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 3월 달과 4월 달 성적을 보게 되면은 3월 달은 학력 평가가 0.11%로 굉장히 최상위권에 속해 있고 4월 달에는 2.9%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또 이제 3%대로 이제 성적이 하락을 했죠. 즉 이제 성적이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살펴봤더니 과학 탐구에 가장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성적이 일정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과학 성적 같은 경우가 좀 들쑥날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영역별로 봤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수학 성적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연계 학생한테는 상당히 유리한 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성적을 잘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고 국어 성적 같은 경우에는 등급만 보게 되면 3월달, 6월달 모두 다 1등급입니다. 그런데 3월달을 제외하고 이제 4월달과 6월달에 100분위 성적을 보게 되면 1등급 등급 커세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한 문제를 잘 맞히거나 틀릴 경우에는 2등급으로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성적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고려했을 경우에 그리고 정시까지 봤을 때에는 국어도 약간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과학탐구입니다.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6월 모평 전까지 아직 과목이라든가 그리고 준비도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지금 남은 기간에 이제 분명히 외롭방학 때 했으리라 생각이 들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과학탐구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만일 정시까지 간다면은 자연계열 상위권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국어보다 더 높기 때문에 과학탐구에 대한 준비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과학탐구 성적에 대한 보충, 조언을 또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활동 우수형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자, 김영준 선생님 85점, 백승한 선생님 95점을 주셨습니다. 김영준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준비도 85점을 주셨는데요. 비교과 활동에 약점과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강점은 이제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약점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서 미흡한 봉사 활동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수상이나 독서와 같이 이렇게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료도 굉장히 풍부한데 창체 활동이라든가 세특처럼 이 정성적인 평가를 해야 하는 항목 같은 경우 이 부분도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진정성이 잘 드러난 그런 직접적인 활동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니까 수상 경력 부분에 보면은 이제 수학이나 과학에 관련된 교과나 대회 수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아까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공적합성이라든가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논술 토론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업 역량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또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대부분 학교 공통활동 위주로 활동을 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수학 교과 관련 멘토링을 꾸준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또 리더로서의 역량도 발휘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이제 수학 교과라든가 이런 걸 조합을 잘하면은 그 또 평가할 때 또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에 관련해서 1학년 때부터 쭉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는데 아무래도 우리 학생이 이제 전자나 전기 관련 학과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이제 또 특히 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간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활용하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진로 활동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학생이 좀 특이하게 사물 인터넷 관련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아까 이제 진로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관련 분야의 진로 활동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해 폭이 넓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한다면 상위권대 전기 전자공학과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3학년까지 읽은 책의 권수가 80여 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일일이 세봤는데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수준도 좀 있는 책들인 것 같고 특히 수학하고 과학 관련한 그런 독서 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다른 그 잘한 영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미흡한데 좀 괜찮은 걸 찾아보니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생들한테 자신의 어떤 과학적 역량을 가지고 재능 기부를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걸 살리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시간적으로는 뭐 큰 문제가 없어서 네. 이런 부분에 불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어머님께 또 질문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아무래도 이공계열에 공과대학을 희망을 하고 있어서 어머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학생이 혹시 카이스트와 같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에 관심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관심은 있는데 너무 이제 과고 아이들 위주로 진학을 하는 학교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엄두를 못 내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 이공계 특성화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단 6회 제한에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도전을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 과학고 학생이라고 무조건 우수한 결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6회 제한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니까 한 번쯤은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자소서 등에서도 활용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조언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해온 활동들이 대부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점수를 좀 낮게 드린 이유는 아까 모의고사 성적이 좀 하락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걸 염두에 뒀는데 네. 제가 굉장히 강점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 지원을 이제 좀 있으면 해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해야 되는데 그 자신의 학업적인 역량이라든가 전공적 합성 같은 거를 이제 자기소개서에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좀 있거든요. 근데 학생이 자기소개서를 보내줘서 제가 좀 읽어봤는데 다른 부분은 좀 그래도 무난한 것 같은데 1번 항목에서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전개가 잘 돼 있는데 그 뒷부분의 마무리 부분에 가면서 다소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앞부분에서 수학 관련된 그런 활동들, 그런 구체적인 경험들을 쭉 진술을 해 놓았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마무리 부분에 가서는 배우고 느낀 바를 써야 되니까 자신이 경험했던 바를 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확장된 진술로서 마무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이 대부분 희망하는 그런 학교들이 서울 소재 최상위권 대학이기 때문에 아마 다 비슷하게 비교과 활동을 했을 거고 성적도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가 관건이 될 것 같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형 입시 전략 살펴볼게요. 수시 히든카드 6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5장, 논술 전형 1장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백승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히든카드 공개됐는데요. 우리 학생의 수시 전략과 함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수시 지원할 때 이제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그다음에 이제 교과전형 그리고 논술 이 세 가지 전형이 있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학생부 교과전형에 지원하기에는 이제 내신 성적이 약간 다소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상위권 대학은 사실 학생부 교과전형을 선발하는 대학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학생을 이제 내신 성적을 보게 되면 평균 등급이 2.1등급이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6월달 기준을 따졌을 땐 평균 1.5등급, 그리고 영어는 2등급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학생부보다는 수능 성적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전형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수시 모집에 더 뛰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수능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시에서 수능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학생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다소 높은 대학을 위주로 이제 논술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수학 성적과 그리고 과학 성적이 상당히 백분위가 높은 편입니다. 모의고사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논술, 수학, 과학, 논술 위주로 보는 대학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결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추천 전형 살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적정, 도전, 그리고 상향 전형 추천해 주셨거든요. 합격 가능성의 70에서 80% 정도는 적정, 그리고 합격 가능성의 50% 정도나 노력하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도전, 그리고 합격 가능성이 20에서 30% 이하는 상향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할게요. 자, 백승환 선생님이 추천하신 적정 전형은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김형준 선생님이 추천하신 도전 전형은 서강대 전자공학전공 학생부 종합일반형, 백승환 선생님이 추천하신 상향 전형은 연세대 전자전기공학부 특기자 과학공학 인재 전형입니다. 네, 선생님들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백승환 선생님께서 적정 지원으로 네.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이제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학생부 종합전형 추천드린 이유는 이제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서류 100%입니다. 그래서 학생생활기록부만 가지고 자기소개서도 없고요. 추천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이 내신 성적보다는 학생부 비교과 부분에 굉장히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양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할 경우에는 상당히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한양대학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생활기록부에서 수상 경력이라든가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학생이 이 부분이 상당히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융합전자공학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이제 밀고 있는 학과죠.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세븐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지원할 경우에는 아마 장학 혜택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김영준 선생님께서는 도전 지원으로 서강대 전자공학전공 학생부 종합 일반형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서강대 전자공학 전공 학생부 종합 일반형도 한양대처럼 서류 100으로 선발을 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데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그다음에 사탐, 과탐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이 각 2등급 이내고 그다음에 한국사가 4등급 이내여야 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일단은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기는 하는데 우리 학생이 성적이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현재까지 모의고사 결과를 보면 굉장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격생들의 이제 내신 분포를 좀 살펴보면 이제 1, 2등급대가 아무래도 주류를 이루는데 2등급 중반 정도 되는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의 관건은 서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수능 이후에 자소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3월 모의고사처럼 좋은 성적을 받게 되면 그때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고 서강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학교를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시 통계 자료를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교과라든가 비교과를 좀 이제 균형 있게 이제 성장했던 그런 학생들을 좀 지원을 하고 선발을 하는데 우리 학생도 여기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강대를 한번 추천을 해봤습니다. 네, 백승환 선생님께서 또 상향 지원으로 연세대 전자전기공학부 특기자 과학공학 인재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도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연세대학교 이제 특기자 전형에 추천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준비 정도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학교활동 우수자 전형에 지원할 때 준비 정도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도 준비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평가 방법도 서류 심사하고 면접을 같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이유는 중에 하나, 가장 추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모집 인원이 많습니다. 작년보다 8명이 증가돼서 37명을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 면에서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서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단계 면접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 2단계 면접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달리 심층 면접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학생이 수학과 과학에 관련된 부분이 잘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뭐 가능성 있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잘 듣고 계시죠? 혹시 궁금한 거 네네. 있으세요? 연대 논술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수학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과학은 아직 준비를 시작을 못했어요. 과학 논술 준비는 혹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조언을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번 답변은 백승현 선생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이제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예시문이 나와 있는 논술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기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자들이 있기 때문에 논술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 형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제시문에 대한 의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참고를 일단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어머니 오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네,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많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상담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상담 마쳤고요.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